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9월 3일 토요일 작년에 이어서 다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수소산업 전시회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배경사진에 있는 거기에 쟁점들이 다 숨어 있는데 그거 앞으로 한번 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의문점들을 현장에 있는 관련자분들하고 토론도 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찮은 질문들 같이 고민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주가 그래프 보겠습니다. 20년 장기 그래프, 1년짜리 그래프 두 개입니다. 대략 한 15년 전에 70만 원 넘길 것 같던 주가가 지난 15년 동안 축을 하고 연구도 하고 뼈 빠지게 장사를 했을 텐데 지금 25만 원 밑에서 비실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15년 지나면 저 주가가 200만 원 될지 2만 원 될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니냐, 파느냐 사느냐, short or long, 이 말로 오늘 주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포스코하고 또 한국의 제철 산업이 미래에도 지금보다 더 번성해서 세계 1등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환경부 발표를 보면 21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략 6억 8천만 톤이고요. 그래서 이거 한 2030년까지 대략 절반으로 줄여야 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 즉 탄소 배출이 순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지금 연간 이산화탄소 대략 한 8천만 톤 배출하는 것으로 일단 제가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대략 한 12% 차지한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저게 지금 미래에 포스코가 존재할 조건은 존재 조건 1. 탄소 배출 없애고 존재 조건 2. 경쟁자보다 싸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탄소 배출 없이 경쟁자보다 싸게 더 좋은 철을 만들어야 미래에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탄소 배출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로 포스코 사업장 전체 경영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필요하니까 그 사용 과정에서 탄소 배출할 것이고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다 공통된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철 사업의 특성상 철광석에서 철만 뽑아내는 과정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광석은 철과 산소가 결합된 산화철이라는 돌덩어리입니다. 철광석이라는 돌덩어리의 본질이 산화철이라는 겁니다. 철과 산소가 결합된 것입니다. 가령 F 철 2개에 산소 3개가 붙은 거 이런 겁니다. 우리는 철이 필요하지 산화철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철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산화철을 갖고 놀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천생연분이고 찰떡궁합으로 딱 들러붙어 있는 철과 산소입니다. 즉 철의 산화물입니다. 산화물. 여기서 산소를 떼내야 합니다. 이것이 철과 산소가 딱 붙은 거게 이제 산화 반응이니까 그 산화 반응의 반대 개념인 환원 반응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내는 과정은 철보다 더 산소와 잘 결합하는 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만약 여자라면 산소와 더 잘 결합하는 어떤 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보다 더 강력한 산화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게 탄소라는 겁니다. 탄소 그 자체는 바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요. 산소가 그대로 두면은. 근데 이 탄소를 불완전 연소시키면은 일산화탄소가 되는데,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은 이건 일종의 탄소를 태우는 거니까 열이 많이 나오죠. 발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발열 과정 도중에 산화철이 열을 받아서 그 열 분해
진행되고 그러면은 열을 받으면 다 이제 싸우게 되죠. 철과 산소 둘 사이의 결합이 약해진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산화탄소 자체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얘는 산소 곱하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강력하게 산소를 탈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산화탄소가 산화되어서 즉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매우 안정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여튼 자연의 성격이고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갖다 버려버리고 외톨이가 된 철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값싸고요. 대량 생산 가능하고 그래서 이 분야에 자본이 대규모로 현재 투자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끼어들 여지가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방식 더 사용 못한다는 겁니다. 사용하려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파묻어야 하는데 CCS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 1톤에 이산화탄소 1.9톤이 배출된다는 겁니다. 탄소 배출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포집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으면은 연간 대략 한 4천만 톤 철을 만들 수 있는 용량이니까 그러면 대략 한 8천만 톤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된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제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가 포함 안 된 환원제를 찾아라. 이게 이제 과제가 된 겁니다. 앞으로는 탄소 배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가 포함 안 된 환원제를 찾아라. 그래서 환원제 후보군은 이론적으로 많은데 산소년과 결합해서 좋게 착하게 변하는 놈을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소라는 겁니다. 수소. 이 수소놈이 산소년과 결합을 하게 되면 물이 되잖아요. 물. 그래서 산화철을 수소를 활용하여 환원철로 만들자. 이게 수소 환원 제철법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 가봤더니 작년에 이어서 더 집중적으로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데서 수소 경제 유력한 적용 분야로 수소 환원 제철법을 집중 홍보하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골자는 그린 수소로 그린 철강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걸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다 내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수소 배출 전혀 없는 철을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철을 만들겠다. 그린 철강이 그런 뜻입니다. 그린 수소는 수소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그린 철강은 철강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 전혀 없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저게 만약에 싸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주가 200만 원 가겠네요. 싸게 할 수만 있다면 과연 그럴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검토할 것은 대전제로서 먼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은 환원제, 즉 자기 자신은 산소와 결합을 하는 물질, 그래서 상대방을 환원시키는 그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산소 곱아서 죽을 지경인 어떤 그 물질들 많습니다. 그거 다 환원제로 환원제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탄소가 없는 놈을 선택해야 됩니다. 탄소가 없는 놈. 그래서 수소 화합물은 일단 다 환원제 후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소 화합물에서 수소 추출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물 아닙니까? 물이 바로 수소 화합물 아닙니까?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물을 선택하는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물에서 수소를 떼어내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든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투입해야 된다. 즉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즉 효율이 낮다는 겁니다. 수소가 이미 산소와 빡세게 붙어서 물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수소를 빡세게 떼어낸 다음에 결국은 또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산소와 결합시켜서 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 미친 짓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예? 왕복하는데 돈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물, 수소, 물, 수소, 물, 수소 계속 무한 왕복을 해야 하는데 왕복 비용 너무 많이 듭니다. 저거는 천재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예, 천재는 저런 짓 안 한다고 봅니다. 네? 돌멩이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죠. 결국 이렇게 하면은 경쟁에서 질 걸로 봅니다. 이론상 철보다 이온화 경량이 높은 금속도 다 환원제 후보가 됩니다. 가령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거 전부 다 철보다 이온화 경량이 높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환원제로 쓸 수 있는데 이론상. 근데 문제는 이제 대규모로 산업상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런 거 사용 안 하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사용 후보에서 탈락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는데 아마도 그 산소와 결합 능력이 뛰어나야 하고 또 대량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거 이게 수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수소를 검토하는 거 여기까지는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소를 대량으로 얻는 방법은 물 또는 메탄을 부수는 겁니다. 메탄이 바로 천연가스 아닙니까? 예? 메탄을 부수면 탄소 하나하고 수소 4개가 얻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주장은 물을 부수겠다는 겁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생산한 그린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한 그 그린 수소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입지 조건상 한국에서 그린 전기 생산 비용 너무 비싸니까 입지 조건이 좋은 가령 호주나 중동 등에서 그린 수소를 수입을 해갖고 와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의 수소경제 추진 모델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거 너무 비싸고 대안 기술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거 성공할지 매우 의문이다. 그래서 수소경제는 수소 삽질이다. 이렇게 저는 대략 한 3년 전서부터 이렇게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견해가 맞는 것 같고요. 제 견해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영상을 계속 검토를 해서 추가되는 거 영상으로 계속 주장을 하겠습니다. 포스코 주장은 그림처럼 현재는 고유 기술인 파이넥스 공법으로 포스코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활용을 해서 부생수소 25%, 일산화탄소 75% 비율로 사용해서 환원철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환원철이라는 것은 Direct Reduction Ion의 약자로서 DRI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DRI 여기서 Direct Reduction 할 때 리덕션이 환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환원철의 어떤 본질은 원래 철광석 덩어리 돌덩어리로 가져온 것 그거는 산화철인데 여기는 철과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거기서 산소만 떼내버리면은 그러면 철만 대략 한 90% 이상인 돌덩어리가 되는데 그래서 그 본질은 철 부스러기와 같다. 우리가 고철 수집해서 모아놓은 거 그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환원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본질은 돌멩이인데 그 돌멩이의 90%가 철이라는 겁니다. 철. 산소를 다 빼내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산소를 싹 빼내는데 환원제를 사용하는데 현재 포스코가 사용하는 것은 수소 25%, 일산화탄소 75% 요걸로 철광석에서 돌덩어리에서 산소만 싹 빼내서 환원철 DRI를 만든다. 그게 포스코 고유 기술인 파이넥스 공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지금 부생수소 25%, 일산화탄소 75% 저거 전부 다 일산화탄소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사용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돼요. 공정을 2050년까지 하이렉스 공정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100% 수소 환원철 만드는데 여기에 사용할 수소는 100% 그린 수소 사용하겠다. 그래서 환원철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 제로로 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기적인 기술로 2050 이전에도 탄소 배출을 하여튼 저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기술, 일종의 과도 기술인데 하이브리드 기술이라는 것도 지금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포스코 같으면은 어쨌든 세계 제패한 기술입니다. 어쨌든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 선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 제패했던 그 기술과 거대한 투자가 오히려 지금부터는 포스코의 발목 잡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그 고로를 중심으로 소결 공장, 코크스 공장, 또 고로가 있고 전로 이런 걸 지금 핵심 설비를 구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수소 환원 제철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은 저런 거 싹 필요 없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포스코의 설명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포스코 설명이고 그게 타당한 것 같다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에 5,500 큐빅미터 이상 초대형 고로는 전부 15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세계 최대가 광양 1고로 6,000 큐빅미터짜리라는데 이거 포함해서 대략 15기 중에 6기, 6기 정도 포스코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6기 중에 4개가 초대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형 15개 중에 4개가 포스코의 것이고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고로가 6개를 갖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존재 조건 1에 의해서 미래에는 저거 다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없애야 합니다. 저것이 발목 잡을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포스코가 주장하는 수소 환원 제철법 이걸 만약에 골로 보낼 수 있는 대안 기술이 만약에 있게 되면은 이게 뭔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대안 기술이 있음에도 포스코가 놓친다면은 그럼 포스코는 확실히 망하지 않겠습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생각인데 이건 이제 작년에도 같은 문제 제기를 제가 사실은 했습니다. 만약 작년에는 SMR 소형 운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형 운전 중에서도 MSR을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안전하고 값싸게 대량으로 지속 가능하게 안고는 탄소 배출 없이 얻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MSR 몰튼 설티드 리액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저희 고민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라는 거 저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지게 비쌉니다. 저거. 오지게 비쌉니다. 비싼 거 사용해서 원가가 비싸면은 그 경쟁에서 집니다. 서서히 죽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근본적인 문제는 있다가 없다가 한다는 겁니다. 저 재생에너지는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바람이 불다가 안 불다가 하고요. 구름이 끼었다가 안 끼었다가 하고요. 밤에는 발전 못 하고요. 에너지 없고요. 이렇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그렇잖아요. 풍력에너지, 태양광 에너지가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다 안 불다 하고 불지 않는 바람을 불으라 할 수가 없잖아요. 구름이 가다 끼었는데 개어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고려하면은 그리고 신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재생에너지는. 그런데 MSR에서 나오는 강력한 열과 또 그 열을 활용한 전기에너지 이거는 자 일단은 열이 우선 MSR에서 원초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주 매우 강력한 열입니다. 끊임없이 강력한 열이 나옵니다. 이 열로 산화철을 바로 열분해 해버릴 수는 없을까 하는 그 의견이 아주 저는 강하게 듭니다. 바로 열분해버리면 무슨 말인고 하니 환원제 쓸 것도 없이 환원제 필요 없이 철과 산소를 열로 완전히 분리한 다음에 그러면 산소만 공기 중으로 쫓아내버리면 되잖아요. 원래 있던 것이 공기 아닙니까 산소. 이런 거 분명히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아니면 몰래 하는지 이건 의문이라는 겁니다. 수소 환원 제철법 한 방에 싹 골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철 과정 이외에 포스코의 모든 그 필요한 에너지
이걸 전부 탄소 프리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게 MSR입니다. MSR에서는 강력한 열이 싸게 탄소 프리하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열을 열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열을 전기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환원 제철로 간다고 할 때 지금 걱정거리가 외부에서 대규모 전력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스코가 직접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수소 환원 제철로 간다고 할 때 딱 걱정거리가 외부에서 전력을 대규모로 조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코크스를 불완전 연소할 때 거기서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거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MSR 이용하면은 열과 전기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탄소 프리하게 100% 탄소 프리하게 그리고 매우 값이 쌉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그 지금 그 현장에서 연구원 한 분과 뭐 여러분과 이제 아주 저도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대략 한 1시간 가량 요 수소 환원 제철법 관련해서만 토론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쭉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을 저도 많이 제기를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원자로 이 문제를 이제 한번 꺼내봤더니 SMR에 대해서 용어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그 제철업에 응용하는 것이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서 살짝 이제 실망스러웠고요. 막연하게 언젠가는 되겠지만 지금은 아닌 거 아니냐, 너무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았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검토하면 된다 뭐 이런 입장인데 완전히 교과서적인 것이죠. 프로답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로 소형 원자로를 제철 산업에 직접 적용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교과서적인 태도 아닌가. 그런데 이 MSR은 벌써 작년부터 파일럿 테스트 중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2030년 이전에 2030년 이후가 아니고요. 2030년 이전에 MSR로 추진하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항해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기까지 결론은 장기적으로는 포스코 좀 의심된다 이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떤가? 단기적으로도 제출주는 롱 플레이가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유를 보시죠. 사진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철광석 가격이 드디어 98불 선에서 놀고 있습니다. 계속 폭락 중이라는 겁니다. 요것만 보면은 포스코는 원가가 내려가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대규모 수요자인 조선사 등으로부터 후판 가격 이거 작년 이후에 올랐던 거 도로 내려라 이런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조선업에는 호재지만 철광석 가격 폭락이 조선업의 호재이지만 포스코한테는 악재라는 겁니다. 저거. 그래서 조선업종에서 후판 가격 절반 이하로 내려라 이걸 거부할 논리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포스코가 뭐라고 항변하면은 다시 재항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 포스코 입장에서는 지금 그 철광석은 원료 값이니까 원재료 값이니까 저게 하락하면은 뭐 좋은 면도 있겠지만 문제는 포스코의 제품 값인 강철, 뭐 열연강판 이 가격도 그래프 보시면 지속적으로 폭락 중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품 가격 하락과 원재료 가격 하락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적자극장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은 물론이고 단기적인 투자 전망도 상당히 그 부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